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 우리는 역대 어떤 왕조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마음은 늘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입니다. 눈부신 인공 불빛 아래 살지만 불안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죠. 성공의 도구는 넘쳐나지만 정작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원 부족이 아닙니다. 방향의 부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자와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자.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매일 바쁘게 살지만 막상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허무함. 새벽의 희망은 저녁 노을과 함께 잿빛으로 변하는 그 답답함, 그 감정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상실입니다. 인생을 멈춰 세우는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배라도 숙련된 선원이 있어도 목적지가 없다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지능이나 노력, 재능, 타고난 운이 아닙니다. 바로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수술칼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풍요, 가족과의 시간, 사회적 존경, 마음의 평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와 빈곤에 시달리며 밤마다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실패할 운명인가? 카네기의 성공 철학은 허황된 이상론인가? 하지만 어느 차가운 밤 망설임의 고통에 지쳐 펜을 들고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지식을 정리하여 세상에 나누는 것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이후 20년 동안 저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독자 없이도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세계적인 지도자와 기업가들을 만날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명확한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반응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알람 소리에 깨어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이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다시 다음 날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목표 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너희 말은 당신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잠재력으로 가득 찬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적지 않아 스스로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큰 꿈을 꾸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믿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창문 없는 방,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표를 적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사명을 적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 마리의 강한 말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끄는 수레와 같습니다. 결과는 진전 없이 탈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거절하는 편안함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조용히 앉아 라디오를 끄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야망이 과하든 단순하든 이상하든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명확하게 적으세요. 한 문장이든 한 단락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적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닌 계획이 됩니다. 진심으로 적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을 찾고 아이디어를 끌어들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집중력, 신경연합,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역사를 만들어낸 위인들이 운에 의존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 부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수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방향 없이 사는 고통은 평생 지속됩니다. 그러니 적으세요.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알게 되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도 웃으면서 노력하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장애물에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정신 자세입니다. 순진한 낙관주의, 즉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을 놓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 즉 기회, 실패,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형성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성공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 저는 무에서 시작해 빈곤, 전쟁, 손실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난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매일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을 말입니다.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재산을 탕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보, 몽상가, 착각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저는 마지막 동전을 나눠 빵을 살지 난방용 숯을 살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밤 발 시린 아내를 제 몸으로 덮어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계속해야 할까? 그때 앤드류 카네기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날 새벽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겪고 있다. 이 고통은 연민으로 변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준비 과정이다. 단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믿음이 되었고 믿음은 행동이 되었으며 행동은 제 삶을 재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상황을 반영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좋은 날에는 기분이 좋고 나쁜 날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너무 강하고 굳건하여 당신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진정한 반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관주의에 물들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봅니다. 거절을 전환의 기회로 만듭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이 무엇을 의미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소가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불이 모든 것을 청소해줬다. 이제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미친 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큰 비극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나는 이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라고 되뇌세요. 무언가 잘못될 때 이것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자주 반복하면 생각이 저절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논리가 포기해 라고 외칠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눈물에 굴복하려 할 때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보상합니다. 돈, 친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유지한다면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좋은 것을 볼 것이다. 오늘 나는 교훈을 찾을 것이다. 오늘 나는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무리 힘든 하루였다 해도 그 하루를 극복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면에서 승리하는 날은 패배로 가는 길에서 하루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폭풍을 막지 못하지만 꼿꼿이 가슴을 펴고 눈앞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을 멈춰 세우는 것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자기 관리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만 실천하고 거의 아무도 매일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동하고 피곤하면 미룹니다. 영감을 받으면 시작하고 좌절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기분에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없어도 씨를 뿌리고 수확에 기미가 없어도 물을 주고 햇볕이 쨍쨍하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일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실은 끈기 있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업무 약속 기대감에 압도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작을 쓰고 건물들을 인터뷰하고 독자들의 편지를 답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산만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과를 분석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났고 반응적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쓰기를 위한 고정된 시간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독서, 점심 전에 글쓰기, 오후에는 수정답다. 마치 마법처럼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관리였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화를 원합니까? 매일의 행동에서 혼란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동기부여는 불안정합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는 남아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윌리 렌쇼는 우연히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에 뜨기 전에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쉴 때 훈련했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완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는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덧없는 즐거움에 정신 팔린 동안 그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요점, 바로 집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기 관리를 해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른다면 산만한 빛과 같습니다. 밝게 빛나지만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세요. 한 점에 조준하세요. 렌즈에 모인 햇빛이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집중된 에너지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었습니까? 포기한 강좌,
읽다만 책, 서랍 속에 잠자는 프로젝트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멀티태스킹 천재였기 때문에 통신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외 없이 매일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동안 그는 실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는 세부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전화기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탁월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탁월하게 완수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집중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기 관리는 그것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당신의 집중력을 평범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피곤하고 두렵고 좌절할 때도 계속 돌아가는 조용한 엔진입니다. 열정이 사라질 때 당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정상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자기 관리는 엄격함이 아닙니다.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에 충실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산만함을 희생하세요.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변명을 희생하세요.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일시적인 편안함을 희생하세요. 결국 아무도 끈기 있게 노력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것을 후회합니다. 성공은 한 번에 몰려오는 파도가 아닙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이루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노력의 한 방울입니다.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이미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운명의 인질이 아닌 당신 인생의 저자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안전해지면 시작할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며칠, 몇 주, 몇 년이 지나고 당신의 삶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냉혹한 진실이지만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시도하고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획, 초안, 강좌, 아이디어, 목록 뒤에 숨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순간, 지금을 잊어버립니다. 미루는 것은 당신의 꿈을 훔치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소리 지르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삭입니다. 내일, 그리고 당신이 깨닫는 순간 내일은 1년이 되고 1년은 후회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지능이 아닙니다. 행동할 준비성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워도 두려워도 비난을 받아도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명확성을, 움직임은 자신감을, 정체는 의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답해주세요. 몇 달 동안 미루어 왔지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만 세상에 나눌 용기가 없는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한때 제게 찾아온 재능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혁신할 훌륭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촉망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실천했는지 묻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그를 만났는데 보험을 팔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파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 속에 있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까?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실수조차도 발전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삶으로부터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하지만 멈춰서서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착오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망설임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최악의 선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상합니다. 오래가는 무언가, 진정한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끌어올릴지도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은행 계좌 잔액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행동은 섬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그는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가장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비록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노력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려면 전문가일 필요 없습니다. 한 발짝만 앞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섬김에 관한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줄수록 성장하고 줄수록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집중할수록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섬김은 자선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위한 전략입니다. 오래가는 열매를 맺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을 다리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삶의 벼랑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달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곳에서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배운 것을 나누고 들어야 할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작은 도움이라도 제공하세요. 당신의 한 가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도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루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선택하여 오늘 실행하십시오. 첫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둘째, 도울 사람을 한 명 선택하십시오. 조언, 전화 한 통, 격려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행동하고 섬길 때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사명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고 기여하기 위해 사는 사명감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아 때문이 아니라 목표 때문입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당신입니다. 행동하고 가진 것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오늘 바로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통제권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자기 관리를 하고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마음으로 섬길 때 당신은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하십시오. 삶을 정리하는 방법의 기둥을 이해하셨으니 저와 함께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그 영상에서 당신은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재의 당신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